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6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이제 늦게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네요.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희 애들 이렇게 또 학교에 데려다 주고, 그리고 이 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뭐 배구 연습 있지 않습니까? 이 배구 연습 이렇게 또 하는데 이렇게 또 갔다가, 그리고 오늘 이 이한이 학교에서 무슨 뭐 연극 같은 걸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연극 같은 거 이렇게 또 보고 오느라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지금 막 와가지고 아침에 뉴스를 보기는 봤거든요.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너그러이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은 얼마나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셨으면은 좋아요 댓글 그리고 이 구독까지 혹시 안 하셨다고 하면은 구독까지 이렇게 또 해주시면은 얼마나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국무장관이 블링컨 장관 있지 않습니까? 이 블링컨 장관이 중동에 이렇게 또 날아갔다고 합니다. 이 미들이스트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빨리 휴전을 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미들이스트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미들이스트의 리더들한테 빨리 좀 이 하마스 무장 조직 가자랑 이 시즈파이어하는 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3단계 휴전안을 이렇게 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를 빨리 이제 프레셔를 줘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US 이 미국에서는 이 UN 카운슬한테 이 UN 안보리 있지 않습니까? 이 안전보장위원회 이 안보리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준 피스 딜 3단계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둘 다 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이 이스라엘이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또 압박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유엔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 이 측에서는 지금 이 휴전안에 이렇게 또 보니까 이 휴전안이 너무나 이 이스라엘한테 좀 좋은 쪽으로 편안되게 이렇게 휴전안이 적혀 있다.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뭐 별로 좋은 게 없는데 라고 이렇게 하마스 리더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얘기를 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휴전안이 또 불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가자지구 이 중심부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이 격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인질들 4명을 이렇게 또 구출을 해내지 않았습니까? 이 와중에 한 270만 명 정도가 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됐는데 뭐 비난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질들 4명을 이렇게 또 구출해낸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싸운다고 하면은 인질들 계속해 가지고 구출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네타냐후는 지금 성과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은 계속해야 한다. 이 전쟁, 이 휴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휴전은 어쩌면은 뭐 불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미국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하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뭐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거 좀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안 좋은 그런 이제 결과를 이렇게 또 초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는 오늘 프로베이션 인터뷰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형사재판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? 이 형사재판을 이렇게 또 마치게 되면서 이 34개의 건에 대해 가지고 모두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프로베이션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
하네요. 이 프로베이션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보관찰관이랑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이 트럼프가 어떠한 형량을 받으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합니다. 뭐 범죄 이력이라든지 뭐 재정 상태라든지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 트럼프는 아주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도 많이 맞고 형량도 좀 길게 이렇게 또 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 프로베이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형량을 감형을 이렇게 또 받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또 노력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보면 이제 전에 이제 대통령이었으면서 이렇게 기소를 이렇게 또 당한 게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제 첫 번째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 어떠한 대통령도 기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런 뭐 민사소송뿐만이 아니라 뭐 형사재판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모든 건에 대해 가지고 모든 재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벌금형 받은 것도 사상 처음이고 이런 형사재판 받은 것도 사상 처음이고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사상 처음이고 아마도 어쩌면은 이 깜빵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깜빵에 들어간 이 미국 대통령들 중에 이제 사상 처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깜빵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? 이 트럼피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.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실형 같은 것들은 이제 피하지 않을까. 아마도 벌금을 좀 이제 세게 이렇게 때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IMF에서 미국한테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무슨 경고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개발을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AI 발전 때문에 이 미국에서 그냥 조금의 뭐 경제 힘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은 그 조금의 이 경제 힘든 게 경제 침체기로 어마무시하게 심하게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이 AI로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이 AI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AI가 계속해가지고 더 빠르게 발달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와이컬러 잡들 뿐만이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도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모든 뭐 노동일들도 이렇게 또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경제 조금 이제 힘든 것만 이제 조금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디너리 다운턴 뭐 조금 뭐 힘든 게 이게 경제를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만 힘들더라도 이게 심각한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네. 이 AI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너무나 많이 잃어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? 이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들도 이 AI의 엄청나게 발달함에 따라가지고 돈이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AI가 돈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기업한테만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돈이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게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을 못 쓰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면서 빈부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 미국이 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 미국의 부채가 너무나 많은데 이 미국 부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미국의 부채를 어느 정도 좀 줄여야지만 조금이라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이렇게 또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IMF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위험이 이렇게 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6일부터 이제 9일까지 어제까지 유럽에 있는 이제 곳곳에 이제 나라들에서 이제 선거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. 선거철이었대요. 선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뽑힌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? far right, 이
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? 이 프랑스에서도 의회 선거에서 이 구구 정당이 1위를 이렇게 또 차지를 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렇게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 같은 곳에서도 이 구구파들이 굉장히 많이 정당이 이렇게 또 뽑히고 있다고 하고, 이탈리아,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에서도 이 구구 이 정당들이 이 구구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. 1위는 지금 이 구구 정당들이 이렇게 또 차지를 하게 되면서 뭐 이민 정책들이나 뭐 국방 정책들이나 기후 위기,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그런 이제 대응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지금 이 유럽을 온다고 하면 유럽이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보살필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이 구구 정당들이 더욱더 많이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. 구구 의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뽑히게 되면서 좀 더 자기중심적인 그런 정권들이 유럽에서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네,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쟁이 또 굉장히 또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제는 화합이 아니라 나만 먼저 잘 살자 라는 식으로 지금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윌 스미스 있지 않습니까? 흑인 영화배우 이 윌 스미스가 아시다시피 한 몇 년 전이 됐죠. 벌써 몇 년 전에 어느 이제 시상식에서 뭐 크리스라고 하는 이 사회자를 이제 뺨을 때려가지고 엄청난 후폭풍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이 윌 스미스가 얼마 전에 이 저번 주라고 한다고 합니다. 저번 주에 배드보이스 4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가 있거든요. 이 배드보이즈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나왔었던 시리즈 영화인데 이게 이제 네 번째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다고 하네요. 네 번째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흥행몰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윌 스미스가 망한 줄 알았는데 절대 망하지가 않고 아직도 이제 건재하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배드보이즈 4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, 이 오프닝 박스 오피스 이 위켄드에만 5,6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벌어들이게 되면서 엄청난 대흥행몰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제작비가 한 1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. 이 1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, 그런데 벌써 5,6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벌게 되면서, 그리고 뭐 일주일간 이 박스 오피스를 본다고 하면은 벌써 이 손익분기점은 이제 넘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. 지금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영화, 이 배드보이즈 4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윌 스미스는 아직도 이렇게 또 잘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제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데, 뭐 그렇게 커다란 이제 변동은 없이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.1%, 그리고 이 S&P 500은 플러스 0.1%,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.2%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그러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연준에서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거든요. 이 FOMC를 진행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안에 CPI 지수도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. 그것들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좀 관망세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오늘 이 S&P 500이나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이렇게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소폭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엔비디아 때문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왜냐하면은 이 엔비디아가 오늘부터 이 액면 분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액면 분할하는 게 오늘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는 한 주가 지금 10개로 나눠졌거든요. 10개로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면서 1,20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뭐 120달러 정도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엔비디아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요번 연도에만 한 2배 넘게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. 2배 넘게 올랐는데, 그런데 이제 액면 분할에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쩌면은 이 주식으로부터도 계속해가지고 더 오를 그럴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.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게 느껴집니다. 1,200달러짜리가 120달러로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, 그런데 이 시총은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. 이게 싼 게 아니라 그냥 액면 분할만 이렇게 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눈속임이죠. 이 눈속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거 뭐 이렇게 싼 거 같지 하고 하면서 이렇게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 액면 분할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함과 동시에 처음에는 이 엔비디아 주식이 한 3%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.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뭐 1%대
때 이렇게 또 다시 오르고 있기는 있는데, 과연 이 엔비디아 주식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, 아니면은 이제는 내려갈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이 엔비디아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지금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수많은 이 기업들에서 이 엔비디아한테 우리한테 좀 칩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또 주문을 계속 이렇게 또 넣고 있지 않습니까? 넣고 있었는데,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국가 상대로 국가들이 이 AI가 첫 번째로 우리들이 개발을 해야 할 그런 목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많은 국가들에서 우리한테 이 엔비디아 칩 좀 빨리 좀 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뭐 일본 같은 경우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나 이런 이제 수많은 국가들에서, 이런 이제 선진국들에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 AI를 빨리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단위로 이 엔비디아 칩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 AI를 먼저 이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잘 팔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은 지금도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잘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야, 진짜 엔비디아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야, 제가 이거를 샀어야 했는데 너무나 좀 답답하게, 그때 제가 왜 안 샀는지 참 너무나 후회스럽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요번 주 안에 뭐 FOMC도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, 그리고 이 CPI 지수도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? 이 CPI 지수,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이 경제에 엄청난 이 방향을 이렇게 또 보여주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이 CPI 지수에 따라 가지고,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연준이 언제쯤 이 금리를 인하를 할지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 그 시기를 계속 이렇게 또 간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지만, 우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%대까지 내려가야지만 이 금리 인하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2%, 이 목표치가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낌새가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%는 너무나 낮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. 이 인플레이션 2%가 아니라 이제는 3%에서 4%로 올려야 할 때이다.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거 절대로 인플레이션 2% 못 맞출 것 같다.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높이고, 그리고 이 금리 인하하는 거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,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인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절반 이상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더 싫다. 차라리 경기 침체 오고 인플레이션을 빨리 낮추는 게 더 좋을 것 같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차라리 실업률 높은 게 낫지 인플레이션 계속 오르는 것은 나는 너무나 싫다. 2배 정도 더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연준에서는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? 스타벅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커피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 이 스타벅스의 가격, 이 커피 가격을 보면은 항상 이제 6달러 아래였거든요. 6달러 아래였으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스타벅스에 대한 이제 팬이라고 합니다. 충성 고객이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또 사 마셨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스타벅스를 보면은 가격을 계속 올려가지고 이제는 이 커피 한 잔에 6달러가 넘어간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선을 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은 이 스타벅스에서 절대 사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물가가 계속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짜증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돈을 쓸 바에 그냥 이제 집에서 해먹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. 이렇게 바뀌어간다고 하면은 비즈니스가 잘 안 돌아갈 것이지 않습니까?
않습니까? 네,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, 연준에서는 이 금리를 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만 이제 하겠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연준에서는 이 금리를 내리려고 계속 시기를 엿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잡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왔거든요. 예상치보다 이제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야,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이 금리를 내리기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고용시장은 지금 뭐 아직도 미국은 너무나 뜨겁거든요. 일자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과 이제 다르게 이 실업률 있지 않습니까? 실업률 역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어느 쪽은 이렇게 또 좋지만 어느 쪽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지금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경제 지표가 많이 엇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빈부격차가 지금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. 이 미국의 이제 고소득층들이랑 그리고 이 저소득층들이랑의 이 소비 격차가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지표가 어떤 데는 막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어떤 데는 굉장히 나쁜 것 같고,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어떤 데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제대로 잘 못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허리띠를 이렇게 또 졸라매고 있으면서 뭐 식료품 같은 것들까지 이 줄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에 반해가지고 이 크루즈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? 크루즈 산업들은 지금 엄청난 호황을 이렇게 또 맞고 있다고 하네요.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루즈 선을 이렇게 또 타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 하네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억눌러 왔었던 이런 이제 여행에 대한 이제 욕구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욕구들을 이 여행 욕구들을 이렇게 또 푸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제 고소득층들이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가 계속 더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노숙자들 수가 더욱더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연준에서는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나 지금 이 미국의 경제지표 같은 것들이나 뭐 인플레이션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.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또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이 테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테크 기업들의 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네 말았다네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오르고 있는 그런 이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.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많은 이 테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거 빨리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뭐 S&P 500에 뭐 역대 하상치를 찍었습니다. 뭐 나스닥이 추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특정 기업에만 이제 한정이 돼가지고 그런 기업들만 많이 오르고 있지 수많은 다른 이제 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테크 기업들 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다 좀 이제 하락세를 이렇게 또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빨리 인하를 해야 한다. 빨리 돈을 풀어야지만 또다시 경제가 이렇게 또 잘 돌지 않습니까? 그렇게 지금 기사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애플이 오늘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습니다.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. 발표에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애플에서는 이 AI 있지 않습니까? AI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지금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폰 판매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저조해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이 아이폰을 고객들한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유를 제공을 해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아이폰 같은 것들이나 수많은 이 애플 컴퓨터들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 오픈 AI랑 뭐 접목을 해가지고 뭐 AI를 이렇게 또 넣겠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돌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그런 것들에
애플에 대한 이 애플 AI에 대한 그런 발표를 이렇게 또 할 것 같다고 하네요. 여기 보시다시피 이 iOS 18, 이야, 이 iOS가 벌써 18입니다. 예,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이 AI 그런 이제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Siri 있지 않습니까? 네, Siri가 아마도 AI랑 이렇게 접목이 되게 되면서 오픈 AI랑 아마도 기술 협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, 네, 이 Siri도 이제는 이 AI급으로 이렇게 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이번 발표에는 이 AI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지금 이 주식 시장이 AI 기업 중심으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애플도 이 AI 잔치에 빠질 수 없죠.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 AI를 빨리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사우스웨스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헤지 펀드사 이 엘리어트 있지 않습니까? 이 엘리어트에서 이 사우스웨스트 이 항공의 주식을 1.9 밀리언 달러, 19억 달러어치를 이렇게 또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. 헤지 펀드사가 이렇게 또 샀다라는 것은 앞으로 좀 이제 오를 가능성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,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사우스웨스트에서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은 지금 상승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테슬라 이 전기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전기차들의 이제 가격, 이 중고차 가격이요. 이 중고차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작년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한 30%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, 이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헐츠 있지 않습니까? 헐츠 렌트카 이 업체에서 여기에서 한때 이 테슬라 차량을 어마무시하게 사가지고 테슬라 렌트를 어마무시하게 해줬거든요. 그런데 이 테슬라 렌트를 이렇게 또 해주면서 수익성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테슬라가 만약에 망가진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기존 내연 기관 차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헐츠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을 굉장히 싼 값에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3나 이 테슬라 모델 Y들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 이 중고차 가격들이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이 낙폭이 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작년에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30% 정도가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하니까, 야, 이 테슬라 차량, 이 작년에 산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아플지,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어쨌든 간에, 이 미국에서는 전기차들에 대한 지금 수모가 계속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다른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여기에서는 또 이제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테슬라 중국 있지 않습니까? 이 테슬라 중국에서, 이 테슬라가 이 중국 내에서 이 자율주행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허들을 이렇게 또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테슬라 중국에서는 이 자율주행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구글맵이 없어요. 중국에는 구글맵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이 바이두 회사 있지 않습니까? 중국의 구글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 중국의 바이두 회사랑 테슬라랑 이렇게 기술 협약을 이렇게 또 했나봐요. 그래가지고 이 바이두 지도를 써가지고 자율주행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이 테슬라 중국 이런 허들을 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중국에서의 테슬라 차량들은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또 중국에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 테슬라 모델 3 이 자율주행 이렇게 하는 거 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.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테슬라 지금 한 대 더 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끌어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. 어쨌든 이 자동차들이 이 자율주행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거를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중국에서도 이 자율주행 서비스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하고 있는 것 같네요. 테슬라 자율주행 이 풀 셀프 드라이빙 빨리 한 대 사고 싶네요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 이 모델 Y 있지 않습니까? 이 테슬라 모델 Y가 계속 이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. 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라고 사람들이
근데 그냥 이 붙여준 이 별명인데 이 주니퍼라고 해가지고 이 테슬라 모델 Y 페이스 리프트가 된 그 모델이 아마도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Y 새 차 판매하는 게 사람들이 만약에 새 차가 그러니까 이 페이스 리프트가 된 이 차량이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기다릴 것이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테슬라 모델 Y 사는 것을 지금 좀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. 새 차 나올 때까지.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이 테슬라 모델 Y 새 차는 올해 안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 모델 Y 새 차 그냥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올해는 이 테슬라 모델 Y 새 차 안 나올 테니까 그냥 테슬라 모델 Y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페이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보너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 보너스 주는 거 56 밀리언 달러 560억 달러 미친 거죠. 560억 달러를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좀 이제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. 보류가 된 상태이면서 이제 주주 투표만 이렇게 또 남았다고 합니다. 저도 투표를 했는데 저는 주지 말라고 이렇게 또 투표를 했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 이 대주주 있지 않습니까? 이 대주주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 있지 않습니까?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에서도 일론 머스크한테 이 테슬라 이 보너스 주는 거 560억 달러 주는 거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저도 반대하고 뭐 반대를 많이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또 이제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. 어쨌든 이제 조만간 뭐 주주 뭐 투표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보너스 패키지를 이제 페이를 할지 안 할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야 56 빌리언 달러는 너무 큰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보너스거든요. 그냥 보너스가 너무 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